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상보는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천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지면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집의 신호였습니다. 흰 면천에는 수놓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마다 바느질한 붉은 목련들, 한 땀 한 땀이 밥상의 예의였습니다. 밥상보의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펼쳤다 개웠던 흔적이지만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은 왜였을까요? 국물이 튈 때면 어머니는 재빨리 닦으셨습니다. 그 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성스럽게 볼을 지키는 것이 곧 밥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곱던 볼을 꺼내셨습니다. 평일에 그 낡은 보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만의 일상에 그것이 가장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낡은 밥상보가 집에 있습니다. 펼칠 때마다 어머니의 손이 보입니다. 그 천 위로 여전히 밥 냄새가 옅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밥을 싸실 때면 늘 같은 순서였습니다. 먼저 밥을 펼쳐놓고 그 위에 단무지와 시금치를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계란말이를 얹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곤 했습니다. 계란말이는 늘 따뜻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친 것이라 김밥 속에 쌓일 때도 김이 살짝 올라오곤 했는데 그 온기가 집을 떠나는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를 도톰하게 펼쳐서 자르는 엄마의 손놀림을 많이 봤습니다. 칼로 살살 톱질하듯 자를 때마다 계란의 향이 주방 가득 퍼졌고 그것이 곧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계란말이 가장자리에는 늘 조금 불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중앙에 놓으셨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이 가장 맛있었거든요.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계란말이를 찾곤 했습니다. 식탁과 떨어진 교실에서 그것을 씹을 때마다 엄마의 부엌이 떠올랐고 눈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계란말이를 저렇게 좋아하냐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고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김밥을 쌀 때면 엄마처럼 계란말이를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손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지난 지금도 가끔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그 맛은 변하지 않았지만 처음 그것을 받아 먹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엄마 손에 온기가 담긴 그 노란 색깔이 할머니의 손은 찬장 손잡이를 닳게 했습니다. 50년을 여닫고 또 여닫으며 그 살갗 같은 나무결에 시간이 입혔습니다. 찬장 안은 늘 같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몇 개, 밥솥 숟가락 몇 짝.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밥상은 모두 달랐습니다. 보리밥 날도 있었고 흰쌀밥 날도 있었습니다. 양념 없이 끓인 국도, 깨십 한 장 둥둥 떠있던 날도 찬장은 우리 집의 형편을 묵묵히 담아냈습니다. 손때 자국은 손잡이뿐 아니라 문짝 전체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퉁이는 더 검었고 왼쪽은 옅었습니다. 주방에 서신 시간만큼 물들은 거였습니다. 그 찬장에서 꺼낸 밥을 몇 끼나 먹었을까요? 세어본 적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모든 끼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일상이 담긴 목재의 온기가 손끝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찬장을 열 때마다 그 손이 나를 맞아줍니다. 아무 말 없이 언제나처럼 엄마의 주머니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손을 집어넣으면 동전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이 시장 가는 날의 신호였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한 닥을 쥐었을 때의 무게.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 하루하루였으니까요. 시장 입구의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생선 비린내, 채소 흙내, 떡의 달콤함. 손에 쥔 동전이 자꾸만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두부집, 동전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팥빙수 가게였습니다. 남은 걸로 먹자는 말씀이 나오면 나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손가락 사이에 동전을 쥐면 그때가 떠옵니다. 엄마의 손길이 함께 떠오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바늘 끝이 불빛에 반짝였고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 가야 한다며 해진 교복 소매를 다시 꿰맸습니다. 그 손길에 우리 집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는 절대 피곤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늘을 더 촘촘히 들었고 한 땀 한 땀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새벽 서너 시가 되면 엄마의 손가락 끝은 분홍색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자주 맺혔으니까요. 아침이 와서 교복을 입고 나가는 나를 엄마는 현관에서 바라봤습니다. 버려질 것 같던 옷이 다시 입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꿰맬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내 손은 엄마의 손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때 밤하늘 아래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